저희가 판단했을 때 중국에 있는 캐릭터 시장이나 콘텐츠 수준을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 캐릭터들이 충분히 그 친구들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이나 아니면 알람이라는 문화가 중국이랑도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스파이카 김호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테크크런치 상한 2013에서 선박기업들 중에 인기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중국 대중이 선택한 가장 우수한 서비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수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중국 전시를 처음 참가했었는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사진 같은 거를 다양한 단말기들이 타블렛 폰, PC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장소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들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새로운 거를 수용하는 데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영호 대표님이 이미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말랑 스튜디오가 알라몬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스파이까지 하고 있는 서비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까요? 저는 사실 말랑 스튜디오에 비하면 저희 회사에 설립해서 시간은 저희가 이제 5년 차지만 저희는 IT 기업에서 대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미드웨어를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B2B 쪽에 계속 비즈니스를 하되 저희가 서비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 기술 장벽을 가지고서 서비스로 가자라는 저희가 처음부터 플랜이 있었고, 그 아이템이 워낙 단말기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계속 속도가 빨라지니까 좀 큰 서비스 사업자들이 하는 클라우드는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하실 건데 거기에 틈새가 사업자들이 다르고 제조사들이 뭐 삼성, LG, 애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기계가 어떤 건 PC고 어떤 건 폰인데 데이터 싱크하다가 날려먹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IT 쪽에 종사하지만 때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싱크 잘못해가지고 날려먹고 카피하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밖에 나갔는데 드랍박스에서 금전센에서 볼 수 있지만 사진 500장 어떻게 구매할 방법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그 2년 동안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서비스를 사실 지금 막 론칭을 했어요.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실 저희는 스스로 베타 딱지를 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랑 스튜디오와 같이 아직 많은 유저를 확보하지 않았고 근데 저희가 론칭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 분야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 내고 해외 기자 슈팅하고 아까 김 대표님처럼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를 알리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는 와중에 콘텐츠 진흥원과 이제 플랫폼에서 같이 진행하셨던 테크크런치 샹하이에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의 그 쉐어온 오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거는 쉐어온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중국 시장에 소개를 처음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셨던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또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김영호 대표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지난 8월달에 7월달 여름에 전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경기대회도 나가셔가지고 2등을 수상하셨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알람몬, 글로벌에서 알람몬이라 하지만 중국에서는 꽈이도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괴물 알람시계. 괴물 알람시계라고 했습니다. 꽈이도 나오고 하고 계신데 중국에서 어떤 점이 어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요, 제가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던 거를 조금만 더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죄송한데 저 뒤에 계신 분들 히터 조금 풍량 조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네,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지금 저는 중국을 그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어쩌다 보니까 4억차 3번이나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3번 방문할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건 단 몇 개월 사이에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게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되게 보수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만큼 너무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느꼈거든요. 그게 지금 현 시점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엔지니어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친구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하잖아요. 워낙 숫자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 기술력도 그렇고요. 실제로 뭐 좀 잘하시겠지만 샤오미 보면은 샤오미에서는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구글이 만든 커널을 가져다가 자기화 시켜서 그걸 폰에다가 탑재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아시냐면, 자,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던 수석 부사장이 휴고바라가 샤오미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물론 뭐 다른 사건이 있기도 했다라는 소문이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쪽에서 샤오미가 커밋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안드로이드 메인 쪽에서 반영한다고 해요. 얼마만큼 기술력이 많이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게 단적인 자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차이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게 엔지니어링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UX적인 부분, UI, 디자인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MMORPG 같은 경우에 만들잖아요. 게임 쪽 기획자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만큼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회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던 게 디자인이랑 사용성 부분이었어요. 네, 물론 뭐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뛰어나게 얻었어요. 저희가 그 대회 나가서 2등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좀 실사를 조금 이야기드리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 예선을 한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본선했고 그 다음에 결승 올랐는데 결승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수가 100개였어요. 네, 결승이 100개예요. 근데 1등을 5명을 주고요. 2등을 한 10명쯤 줘요. 저희 따졌어요. 야, 왜 1등이 5명이나 주냐. 1등은 1등 1명 아니냐고 했더니 걔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야, 이렇게 많은 애들이 왔는데 1명밖에 안 주면 누가 1등을 하겠냐고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면서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 중에 1등 했던 상품 중에 하나는 의대 교수님이 만드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임신진단 테스트 관련된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연동을 해줬는데 굉장히 그 잘 만들어진 외부 디바이스, 블루투스로 된 디바이스랑 몇 가지를 연동해가지고 임신이나 생리주기로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너무 뛰어나요. 기술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고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디자인이나 UI, UX를 보면은 아무도 안 쓰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평가를 너무 잘 받아서 2등을 했지만 아직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신 김현준 대표님 참석하고 계시고요. 늦게 오신 만큼 다시 돌아와서 먼저 지원 소프트웨어에 지금 그 김현준 대표님 지금 오셨는데요. 서비스나 다시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죄송합니다. 주시려고 했는데 원래 꼭 늦는 사람 변명이 많잖아요. 저희는 저희 회사는 지금 중국 쪽에서 광고 로또라는 컨셉으로 모바일 광고 플랫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면 국내에서 이제 리워드 광고 쪽인데 중국 쪽에 좀 맞춰가지고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마일리지 주는 거 외에 저희는 핵심을 이제 로또를 줍니다. 로또 번호 같은 행운권을 주고 그거에 이제 추첨을 해서 당첨자들한테 이민표를 1,000원, 그러니까 이미 한 저희 돈으로 18만 원 정도 된 상금을 주는 형태의 서비스 지금 하고 있고요.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추가 펀딩 때문에 요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내년 초 지금 아마 1월 달이면 업그레이드해서 상용 버전 런칭하고 올해는 지금 올해 중반에는 지금 중국 지사 법인 설립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런치마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도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폰토라는 서비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쉽게도 그 회사는 이제 작업력에 대한 부분을 좀 견디지 못하고 최근에 서비스를 접기도 했었는데, 이제 왜 한국이 아닌 바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신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참고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하지 않고요.
물론 뭐 일단은 스타트업은 저희도 이제 어떤 리소스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제 어떤 시장을 타겟을 하는데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모두 다 페이스북 만들고 싶고 모두 다 글로벌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그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그 회사가 그 어느 지역에 소속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로컬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로컬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 시장만을 본다면 상당히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더 어려우긴 마찬가지라도 차라리 그냥 단일 마켓을 본다면 중국 마켓만 한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모바일 시장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기회가 조금씩 보여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간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앞에 이제 김영호 대표 얘기한 것처럼 테크놀로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약간 뒤처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뭔가를 한다고 그 비슷한 컨셉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이렇게 그래 그런 유들 있지 이런 반이라면 중국인 친구들이나 기존에 있는 중국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제 컨셉을 얘기하면 오 그런 게 있어? 아직까지는 신선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아직은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했던 게 그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중국에 맞춰서 생각을 했고 물론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만 아예 타겟팅은 중국으로만 했던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김영호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소개했던 싼리오링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슈퐁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랭크 같은 이제 IT 기업들과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네. 예, 서비스를 같이 협력을 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네.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가장 협력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샤오미고요. 실제로는 원래 샤오미는 초반에는 이제 단말기에 프리로드를 하는 것까지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샤오미가 아무래도 시리즈 C 투자를 9천억 정도 받았죠. 네, 싱가포르에서.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8조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생기면서 원래는 단말기 프리로드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던 저희 파트 친구가 권한이 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로드 영역이 세일즈